안녕하십니까. 혼윤 컨설팅 대표 브라이언 최성규입니다. 아마 네이버 카페 활동을 통해서 저를 인지하시는 분들은 호토박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 비자나 혹은 호주에 있는 친지 방문을 통해서 호주를 다녀가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나도 한번 호주 이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1년에 4번 정도 쿼터리로 서울에 나가서 서울 사무실에서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세미나는 보통 1시간 반 이상의 좀 설명을 제가 좀 장시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가지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유학 후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학과별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전공이 전망이 좋은가요? 졸업 후 직업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질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주 고3들이 그러면 호주에서 어떤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대학의 학과를 정하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호주 이민을 생각한다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과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학과 선택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민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면요. 먼저 유학 후 이민에서는 내가 졸업 후에 이민까지 연결될 때까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솔직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치하거나 해서 이해를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아마 맞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질문을 가장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연히 적성, 학비, 해당 학교의 명성 이런 것들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고 학과를 선정하다 보니까 정작 그 전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실제로 인천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호주에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호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려면 일단 호주에서 Early Childhood라고 하는 그 교육 관련 공부를 4년 학사 과정을 전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공을 마친 다음에 각 주정부에 있는 교육부에 교사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IELTS라는 영어 점수가 8점, 8.5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또 일선 학교에 부임을 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거의 네이티브 수준에 버금가는 영어 점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평범한 한국의 30대 일반적인 분들이 호주에 오셔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다 그 점수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시기에는 먼저 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될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이 호주 유학 이민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그 성적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이력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학업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어가 도달될 건지는 저희가 한 80% 정도는 맞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이민을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꼭 전공 선택에서는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도표가 제가 간략하게 호주에서 15년 넘게 살면서 제 나름대로 학업하면서 만났던 그분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건데요. 물론 이게 이제 100% 맞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동차 정비나 목수나 용접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 평범하신 분들이 호주에 오셔서 웬만큼만 학업하셔도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에 여러분들이 도달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사라든지 의학 분야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공부한다고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학과를 선택해서는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공 분야들은 대부분 이민이 가능한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꼭 판단을 하셔야 학업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을 돌아가거나 졸업은 했지만 이민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지역 선택인데요. 지역 선택은 여러분들이 내가 졸업 후에 점수를 따져서 이민을 하는 점수제 독립기술 이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 이민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 이미 늦게 시작한 학업 때문에 나이에 대한 핸디캡, 영어 능력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제 이민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오로지 취업 이민만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지역 선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학교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호주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친구가 있는 도시, 친인척이 있는 도시, 혹은 온라인에 이렇게 좀 많이 회자되는 그런 도시들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이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정부는 마치 그 샌드위치 빵에 버터를 쫙 펼쳐서 바르듯이 호주에 온 이민자들이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분야에서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대부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에 거주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방 지역에서 학업을 했을 때는 나중에 점수제 이민을 신청할 당시에 5점의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학 이민의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이 5점의 가산점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과 선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떤 이민을 염두에 두고 할 건지에 따라서 지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 선택은 단순히 명문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내가 호주 학업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민 신청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구직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취업할 당시에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호주 학교들 시드니 대학이나 멜번 대학이나 아니면 퀸슬랜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한국에서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학업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민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처럼 대학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전공 불문하고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이 아주 우수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수준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이런 한국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호주에 있는 42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39개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대학이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 3개를 제외하고는 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립대학들 중에 10여 개 가까운 대학이 전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놀라운 건데요. 물론 명문대학은 미국에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학이 3,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3,500개 넘는 대학들 중에 한 20여 개 정도가 100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호주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는 100위권에 가장 많은 대학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방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그 대학이 결코 수준이 낮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돌아가서 구직활동을 할 때는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요 두 가지를 먼저 좀 고심을 한 다음에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가 이제 유학부 이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제일 중요한 학과 선택,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친구의 적성이라든지 그 학생의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 판단으로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어 능력을 고려해서 학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점수제 이민을 할 건지 취업 이민을 할 건지에 따라서 지역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할 건지 호주에서 이민까지 용도해 줄 건지에 따라서 학교 선택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줄여서 서울에서 1년에 4번 세미나를 하는 것을 오늘은 뭐 호주에 있는 저희 집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요약해 봤는데요.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도 도움은 좀 될 겁니다. 이상 혼유 컨설팅 대표 최성규 브라이언, 그리고 카페 닉네임은 호토박입니다. 감사합니다.